희대의 살인범 찰스 맨슨이 FBI 요원의 소지품을 탐낸 이유. 그 이유는 찰스 맨슨이 FBI 요원의 물건을 가지고 감옥에 돌아가면 다른 수감자들에게 내가 FBI 요원의 물건을 뺏었다, 내가 폭격했다라고 떠벌리고 뻐길 수 있다는 게 그 이유겠죠. 다른 수감자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과시를 하는 겁니다. 과시하는 동시에 내가 이 정도이니 나는 거물이다, 날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방어하는 거겠죠. 벨피트도 찰스 맨슨과 똑같이 한 겁니다. 한국의 교도소도 물론 힘들지만 미국의 교도소는 보통이 아니죠. 연쇄 살인범들도 비늘을 주워야 하는 곳이 미국의 교도소입니다. 그러니 찰스 맨슨도 저리 아둥바둥한 거겠지요. 레슬러는 맨슨의 그런 속임수를 보고 살인범들은 이런 소소한 사기도 쳐서 감옥 안에서 이런 사기도 치는구나 해갖고 이놈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고 이제 뭔가 배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대가로 찰스 맨슨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선글라스를 선물로 줍니다. 찰스 맨슨은 감옥에서 FBI 요원의 선글라스를 쓰고 카리스마를 뿜어냈겠죠. 아마도 면담 시작 전에 이미 찰스 맨슨은 FBI 요원 레슬러의 선글라스를 이미 선택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선글라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찰스 맨슨의 범죄 성향도 많이 보이죠. 찰스 맨슨은 범죄 단체의 리더였으니까요.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니까 선글라스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일반인도 유명인들이랑 사진을 찍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식당들에서 유명인들이 오면은 사인이나 사진을 받아서 벽에다 걸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다 찰스 맨슨과 벨피트가 행동과 같은 심리겠죠. 유영철 같은 경우는 검거된 후 나 니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25명 죽였어, 막 이렇게 오버를 하면서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해서 그 당시 경무관에게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호순 같은 경우는 조사관이 신문하러 들어오자 빈손으로 온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우위를 점하려는 행동이겠죠. 그런데 벨피트는 찰스 맨슨과 유영철, 강호순보다 한술 더 떠서 경찰에게 여자 경찰을 요구해서 경찰이 수용을 해줌으로써 우위를 점령을 했고, 여자 경찰에게 진술한 거는 다른 죄수들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떠벌릴 수 있는 전리품을 얻은 것이겠고, 14시간 동안 강간하고 고문하고 살인한 내용을 세세하게 여자 경찰에게 진술하면서 그 여자 경찰들의 미세한 반응을 보면서 세디스트적 그런 성향을 즐겼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석삼조를 다 이루어낸 거죠. 벨피트 같은 24년 동안 꾸준하게 범죄 활동을 한 범죄자들은 범죄의 계획을 세웠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내가 어디서 범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다 보면은 최후에 내가 잡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어떻게 내가 발뺌을 하겠다, 그런 계획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자 경찰관을 요구를 했고, 어차피 감옥 갈 거 마지막까지 즐기고 가겠다,
라고 저는 벨피트는 그 정도까지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 유형 체계적, 빅체계적. 이 벨피트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근데 범죄 행각을 보면은 또 어설픈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액면가상 24년 동안 범죄를 이어가고 발각되지 않았으니 아주 교활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활할 수도 있지만 영국 경찰이 멍청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제 사건들 보면은 범인이 똑똑했다기보다는 경찰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들의 초동 수사가 미흡한 점이 미제 사건을 부른다. 16. 범죄 패턴 및 행동 방식. 벨피트는 자기가 잘 아는 지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늦은 밤에 집으로 혼자 걸어가던 젊은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물색하고 살해하였다. 어떻게 보면 쌍팔년도 범죄의 수법이죠.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CCTV가 많은데도 이런 범죄를 2004년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벨피트는 1년에 20번 정도 차를 교체한 걸로 추정된다. 1년에 20번을 차를 교체를 했다. 밝혀지지 않은 범죄랑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추가 범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3년에 마샤 맥도넬을 살해 후 벨피트는 즉시 차량을 교체하였다. 그렇죠. 범죄 후 즉시 차량 교체로 그런 패턴으로 보아 1년에 20여의 차량 교체는 미제로 밝히지 못한 추가 범죄가 있음이 농후하고, 강호순도 차량이 3대였고 범행에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을 교묘히 위장하고 호위동성으로 유인한 후 살인을 저질렀다. 강호순은 외모가 수려하기 때문에 호위동성이 가능했겠지요. 그런데 벨피트는 외모가 호위동성할 수 있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서 납치했을 가능성이 많다. 벨피트나 강호순 둘 다 증거인멸 목적으로 벨피트는 차량을 교체하고 강호순은 불질러 버림으로써 완벽한 증거인멸이 되었으나, 그러므로 해서 추가 범행은 밝히지 못하였으나 벨피트나 강호순 둘 다 자동차가 검거의 시발점이 된 것은 동일하다. 강호순 같은 경우는 수사망을 좁혀왔을 때 당황해서 차 2대다 불을 질렀죠. 경찰이 이놈 뭔가 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모든 살인 장소 근처에는 벨피트가 살거나 가족이 함께 있거나 사업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연쇄범죄자는 지리감이 중요한데 벨피트는 그것에 충실했다. 살인이라는 범죄는 단 한 번만 발각이 돼도 일생을 감옥에 있어야 하는 범죄 중에서도 데미지가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공을 위해서 지리감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리감이 없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직적인 연쇄살인범에게는 지리감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연쇄살인범이라고 해도 모르는 곳에 가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의문점이 있다. 강호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강호순의 지리적 살인의 순서는 첫 번째 사건이 정선, 강원도 정선, 두 번째 사건이 군포시, 세 번째 사건이 수원, 네 번째 사건이 화성시,
다섯 번째 사건이 화성시, 여섯 번째 사건이 수원, 일곱 번째 사건도 수원, 여덟 번째 사건은 군포로 이루어지는데, 강호수는 수원에 살면서 첫 번째 살인으로 강원도 정선까지 가서 살인을 했는데, 살인 후 시체 유기 및 증거 인멸이 너무 자연스럽고 군더더기가 없다. 근데 강호수는 첫 번째 살인으로 강원도 정선 살인을 주장을 하지만 첫 번째 살인 치고는 너무 깔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이 아닐 수가 있다. 분명히 정선 사건 전에 추가 사건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한다. 살인 사건 7건은 경기 근방에서 하고 한 건은 멀리 가서 범행을 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멀리서 갔다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지리감이 떨어질 텐데, 내가 연쇄살인범이면 내가 지리를 아는데 그런 곳에서 하지 굳이 강원도 정선까지 가서 했을까? 만약에 강원도 정선이랑 무슨 연고가 있는가? 그러니까 강호순이 멀리 가서 살인을 했으니까 강호순과 비슷한 벨피트도 항상 근처에서만 한 게 아니라 2시간 이내 정도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할 수가 있다. 단지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것 뿐이지만, 왜냐? 1년에 자동차를 20번 정도를 바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차량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벨피트는 13세 밀리 다우너를 납치를 할 때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집 앞에서 지나가는 소년을 낚아채서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 사건은 이뻐 납치 방법이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수법과 동일하다. 17. 사건 발생 날짜 및 17. 사건 발생 날짜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발각된 범행 사건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하지만 1980년, 1981년, 그리고 2001년서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2004년까지 미제 사건은 벨피트와 연관성이 의심은 되나 법의학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18. 발생 위치는 영국 런던. 19. 희생자 수 3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살인미수, 2명 이상 강간 폭행. 수사관들은 벨피트가 대략 20건 이상의 여성 대상으로 하는 범죄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왜? 대표적으로 1980년 런던 서부에서 교살당한 14세 패시 모리스. 패시 모리스는 12살 벨피트의 여자친구였다. 1990년 런던 북부에서 머리를 맞아 사망한 주디스 골드 미제 사건. 벨피트 22살 때. 의심은 가나 법의학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20. 사망자 프로필. 밀리 다울러 13세 사망, 마샤 맥도널 19세 사망, 아멜리 딜라 그랑지 22세 사망. 21. 살인 도구 및 방법.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살해.
자동차 충돌로 살해, 거리에서 납치 후 강간 고문 후 목졸라서 살해. 벨피트가 사용한 망치는 유영철이 사용한 망치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유영철은 칼보다 망치 같은 둔기가 비명도 못 지르고 빠르게 절명시킨다는 걸 개한테 테스트를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유튜브를 화재가 났을 때 비상탈출하는 그런 로프 탈출법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다가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6월 5일날 추락을 해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이게 한번 딱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누워가지고 뭐 손발은 움직일 수 있지만 허리가 딱 끊어지니까 정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정말 극심한 고통이 와가지고 이런 유영철이나 벨피트 같이 이런 이제 사리가 있는 사람이 망치로 한 방만 이런 허리나 머리를 때리면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고 정신을 잃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한 50일째 외출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그리고 한 50일 정도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관심이 있던 이런 미제 사건들 그런 거 해서 지금 유튜브를 찍는 겁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벨피트는 오원춘의 납치 방법, 유영철의 살인 방법, 강호순의 유인 수법, 그리고 여러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보면 범죄를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외모는 무슨 곰같이 생겼는데 외모는 곰인데 속은 여우다. 핸드폰 용량 때문에 잠깐 끊어갈게요.